근간에 몇 개의 기사를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일단 선물지수는 잠깐 볼게요. 사실 미증시가 어제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죠. 혼조세에 있다가 선물지수가 조금 안 좋아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안 편하게 보긴 힘들고, 특히 양도세를 피하는 개인들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어제까지이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오늘부터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실적으로 10월, 11월, 12월 그렇게 시장이 무너지고 이번 3주, 4주 내내 우리나라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주식이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이때부터 항상 20주선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때가 12월 9일, 12월 첫째 주인데 한 달 내내 떨어졌죠. 주가가 한 달 내내 떨어졌어도 역시 우리는 좋은 주도주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시장에 좋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중국의 화장품주,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주가 뛴 게 가장 큰 좋은 이유가 역시나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이제 그 중국의 전면 개방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만큼 코로나에 대한 위협도 있어요. 자, 중국 공장들이 다시 멈추고 있습니다. 코로나 폭발에 셀프 셔다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감산을 했는데 많으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테슬라를 잠깐 보고 갈게요. 지금 테슬라가 떨어지는 게 아마 그 중국의 감산 얘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뉴스가 안 좋으니까 떨어졌겠지는 아니에요. 아시죠? 어차피 여기서 올라갔으면 또 올라간 거에 맞는 뉴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테슬라 감산한다는데도 주식은 왜 오를까요? 오늘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뉴스를 절대 믿지 마요. 자, 다시 한번 매집이 있고 아침마다 얘기했죠.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을 건데 다시 옆으로 가는 매집이 있겠죠. 우리는 이 부분을 가격 조정이라고 하고 이거를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거는 월봉 기준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는 이거를 추세라고 하죠.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추세가 하향할 때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몸 관리 잘하세요. 요새 저 나이에 무리하시면 안 돼요. 매우 저 멤버님 한 분이 이렇게 몸이 좀 편찮으세요. 그 감기 걸리셔가지고 항상 옷 튼튼하게 입고 다니시고. 자, 어쨌건 요렇게 우하향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런 메시지를 드렸죠. 제가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요렇게 190달러, 200달러가 왔을 때 400달러짜리가 200달러가 된 게 아니고 예전에 11달러, 20달러 됐던 게 아직도 200달러라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는 좌측산이 되고 주식은 좌측산에 사는 거죠. 매집 구간에 사든가 여기는 우측산이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여기가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계속해서 우하향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저희 멤버님들은 웬만하면 테슬라를 사지 말고 또 저를 좀 좋아하시는 그 시청자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신 분들도 제가 테슬라를 사지 말라고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이때부터 주구장창 떨어지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좀 주식을 이제 좀 주린이 분들이 어제는 주린이라는 표현이 싫거든요. 주식에서 고수가 어딨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 어떻게 맞춘다고. 저는 지금도 제가 주식을 누굴 가르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제 경험을 공유하는 거죠. 그런데 많으신 분들이 제가 어떤 HLB가 됐든 우리가 어떤 종목 영상을 찍었다가 떨어지면 우리가 유튜버들이 저런 영상을 찍으니까 개인들이 붙어서 주식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초보자적인 생각이죠. 정말로 주린이 생각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하냐면 이제 주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아주 안 좋은 세력들이라든가 물론 주식 갖고 장난치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게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테슬라도 제가 매일 안 좋다고 그러니까 제 영상 때문에 테슬라가 떨어지는 거네요. 제 영상 얼마나 볼 것 같아요? 영상 한 뷰당 1000뷰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죠. 또 어떤 분 아침에 제가 한 분 댓글을 잘랐는데 어떤 분은 HLB 세력들이 다 나갔는데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분이 세력하고 친구인가 봐. 얼마나 주식을 잘하면 세력들이 빠져나온 걸 알 수 있을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력이 들어왔어요. 세력이 빠져나갔어요. 누가 세력에 개입이 있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 나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이 주식 무조건 몇 배 폭등합니다. 이 주식 300% 갈 거예요. 자기들이 사놓고 막 불법 리딩방에들 막 추천하고 그러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불법 리딩방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주식은 공짜가 없어요. 리딩방 할 정도면 자기들이 주식에 돈 벌지. 저는 리딩방이 아니에요. 저는 공부하는 방이에요. 제가 얘기한 종목들이 잘 뛰기는 해도
그만큼 떨어지는 것도 많다는 얘기죠. 그게 저는 손절이 창피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얘기는 둘째 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고 예전에 앞에서 벌써 10배 이상 올라온 애들. 자, 테슬라가 11달러, 12달러였던 게 400달러를 갔는데 여기서 뭘 다 바라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뭘 더 바래 도대체. 얘가 800달러, 1000달러 가게 바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도 100달러죠. 예전에 11달러던 게 지금도 100달러예요. 지금도 10배나 올라가 있어요, 얘. 뭔 얘기냐면 완벽한 우측산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미국 주식만 그리냐?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나는 주식을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미국 주식이 됐든 우리나라 주식이 됐든 월봉 바닥에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는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주를 좀 보게 되면 지금 테슬라가 걸었던 길을 똑같이 다 걸었어요. 자, 제가 대표적으로 항상 녹십자라든가 이런 친구를 먼저 얘기 드리죠. 자, 녹십자가 어떻게 된 거냐면 월봉에서 테슬라의 위치가 지금 어디냐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우하향 중인 거죠, 지금. 요게 테슬라 현재 위치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바닥이 어딘지 몰랐듯이 녹십자도 이 당시에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가 21년도 11월인데 이걸 싸다고 감히 누가 얘기해? 저는 단 한 번도 이 당시에 녹십자 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선 그 누구도 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제약주 자체가 많이 무너지고 있어. 내가 언제 사는 거냐? 이 친구가 지금은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그죠? 자, 금방 알려드린 대로 요렇게 가격 조정이 있었고 이제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여기가 최저점. 예전에 코로나 때만큼 떨어진 거예요. 19년도로 회귀를 해버렸어, 주가가. 그러면 이거는 해도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자, 이게 바닥이라고 누구도 감히 얘기를 못하지만 최소한 5개월 선을 돌파해주고 저점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 친구는 이제는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내가 주식을 사더라도 추세가 우하향하는 중간에 건들지 말고 특히 고점에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중간에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제는 살만하다는 거죠. 이제는 여기서 물려서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 기본적으로 녹십자가 갖고 있는 펀더멘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녹십자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녹십자 매수도 마찬가지고 녹십자 웰빙도 마찬가지인 건데 단지 녹십자 웰빙은 너무 빨리 뛰었죠. 난리가 났어야죠. 그죠? 뭐 상한가하고 난리 나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잠시만요.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이 친구를 이제 사긴 힘들죠. 자, 다시 종군당이나 종군당 바이오, 종군당 홀딩스도 가만히 보게 되면 월봉에서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죠?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 정도 공간에서 특히 종군당 홀딩스 같은 경우가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올려놨다는 얘기는 이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서 역시나 종군당 바이오도 이제부터는 잘 우상향할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화장품주를 언제 해드렸냐면 지금 화장품주가 많이 날아간 것 같죠. 제가 정확하게 한 달 전에 화장품주를 찍었는데 정확하게 지금처럼 지금 제약주를 설명하듯이 똑같이 전부 다 한국 화장품을 언제 얘기했냐면 월봉에서 5개월선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국 화장품을 비롯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되라고 알려드렸거든요. 그 이후로 2달간 날아갔어요. 자, 그때 이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한국 화장품을 이런 데 사는 것도 아니고 추세가 떨어지는 중간에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해도 너무한 바닥을 짚고 돌아져 가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5개월 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즉 11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주구장창 날아가가지고 결국 여기 와 있죠. 제 재생 목록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재생 목록 화장품 가시면 제가 화장품들을 언제부터 찍었는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저는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떼었다고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주식을 이해하고 대응을 할 때는 이러한 주식들이 과연 바닥에서 월봉 바닥에서 추세의 전환과 턴을 이루어지는지를 무조건 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일희일비하고 이 바닥권에서 사가지고 일희일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샀는데 5일 동안 꼼짝도 안 해요. 나 주식을 엄청 잘하거든요. 내가 샀으면 보통 3일 만에 상한가를 가야지. 내가 얼마 잘하는데. 내가 샀으면 5일 만에 상한가를 가야지. 이런 사람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주식을 잘하길래 도대체 3일 만에 20% 먹어야 돼.
워렌 버핏 같은 그분들도 한 달에 20% 못 먹어요. 세계적인 투자가들보다 더 잘한다는 얘기죠, 본인이.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죠. 막 호가창 보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거는 주식을 본인이 도박을 하는 거거든요. 많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식은 도박판인가 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주식시장을 본인이 도박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린 거고, 주식을 싸게, 좋은 기업을 싸게 사가지고 잘 모아가시는 분들은 투자 관점에서 봐요. 내가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화장품주가 월봉 바닥에서 잘 뛰어나갔듯이 과연 제약주들도 잘 뛰어나갔느냐는 얘기인 거예요. 즉 월봉에서 5개월선을 추세를 틀어주고 있느냐를 잘 확인해 보면 다음 달에 춘제가 열리기 때문에 춘제가 열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도 제약주들은 흐름이 좋아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약주가 올라가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도 있는데 대신에 중요한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이런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경보제약은 목표가를 찍었죠. 엄연히 찍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굳이 매수하시면 5일선인데 지금 사기엔 불편하죠. 자, 국제약품을 보게 되면 월봉의 위치가 높질 않아요. 대신에 일단 이 친구도 목표가를 찍었어요. 원래 20개월의 목표가예요. 내가 국제약품을 사려면 최소한 어디서 사야 되냐면 수급주선인 60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이 수요일이고 내일이 폐장이에요. 자, 60주선의 가격이 5,198원이고 5,200원대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24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유효제약 같은 경우도 월봉 기준으로 5개월선 위에 있죠. 추세가 전환과 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만 5개월선 위에서 끝나주면 역시나 다음 달에도 유효제약은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월봉에서 위치가 낮진 않은데 엄연히 월봉 자체가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즉 제약주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제약주가 좋긴 한데 이제 이런 그 대원제약 같은 애들은 월봉에서 위치가 낮질 않기 때문에 순간 차익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떨어질 수 있겠죠. 그 조건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절대 5주선을 깨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무조건 반등을 해줘야 돼요. 반등 못하면 이렇게 뚝 떨어져요. 자, 보령 같은 경우 이제 항공사 우주산업에 뛰어든다는 바람에 시장에서 갑자기 조금 좋지 않게 보고 있죠. 근데 사실 보령의 이 정도 위치는 굉장히 낮아요. 낮아서 잘 버텨주면 오히려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삼화제약 같은 경우 이제 감기 관련 잘 연결이 돼 있는데 엄연히 낮은 위치는 아니에요. 2달간 잘 올라왔고, 이런 친구들 대응할 때는 절대 20주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좋은 거는 지금 수급주선인 60주선을 뚫어주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20일선 함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부강약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강약품을 사는 위치가 똑같이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이런 데가 아니에요. 월봉대 바닥권에 있고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나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조화제약 같은 경우도 물론 추세는 깨져 있지만 엄연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아직 5개월선 회복하려다 실패했거든요. 아직 이 거래일 남았어요. 자, 주봉에서 10주선 위에 있는 데다가 일봉에서 대량 거래가 빵 터졌기 때문에 한번 뛰게 되면 다시 한번 뛸 확률이 굉장히 크죠. 자, 이거 신일제약도 마찬가지죠. 제약주들은 전부 다 대량 거래가 월봉 바닥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화장품주가 뛰기 전에도 이랬어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5선 위에 있고 일봉에서도 당연히 2선 위에 있죠. 상황이 좋은 거죠. 자, 삼일제약을 또 보겠습니다. 삼일제약 보면 월봉에서 역시나 5개선 위에 있죠. 자, 주봉에서 수급주선이 60주선만 안 깨면 돼요. 그런데 만만한 가격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와 있고 땡이 하나 생겼죠. 이 십자도지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5일선만 안 깨면 또 떼요. 잘 보고 계시고, 유나이티드 제약도 잘 보면 유나이티드 제약이 우리가 주식을 지금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유나이티드 제약을. 그죠? 그때 우하향할 때 사는 것도 아니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옆으로 가고 있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테슬라를 잘 보고 있으면 테슬라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바닥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나 외국 주식이나 똑같아요. 가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너무 비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니까 저렇지. 근데 테슬라를 보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사는 그 시점이 중요한 건데 요렇게 중간에 우하향할 때 건들지 마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제약은 이럴 때 제가 안 건드렸겠죠. 당연히 사러 가지도 않아요. 언제 사는 거냐? 지금 6개월째 옆으로 가고 있죠. 물론 계단식 하락할 수는 있지만 유나이티드 제약이 또 이 정도면 굉장히 싸다는 얘기인 거예요.
더군다나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고 5주선 위에 있죠. 5교선 위에. 따라서 앞전에 대량거래 들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 잘 모아나가면 역시나 한두 번 잘 올라갈 수 있다. 즉 제약주들은 이번 달 이제 다 끝났지만 다음 달 한 달까지도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화장품주가 뛰는데 한 번 뛰고 쉬는데 3주 걸렸어요. 3주 만에 뛴 거예요. 자, 하나제약을 봅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5개월선 위에 있죠. 일단 1차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떨어지긴 했는데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이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가 돼요. 자, KPX 생명과학이 화이자 관련주는 대장주죠. 중국에서 화이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일단 받아들이면 다 동나요. 딱 들어오자마자 다 나가요. 자,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런 뉴스는 참고사항이고 KPS 생명과학이 하루 이틀 떨어지고 올라가고 꼬리 달고 떨어지든 말든 이렇게 현재까지 호가창 뭐 어떻게 막 일희일비하지 말고 일봉에서 이렇게 막 꼬리 달고 착착 잡고 떨어지니까 분명히 KPS 생명은 제가 여기서 사라고 그랬죠. 지금도 수익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여기서 쫓아가 사신 분들은 제가 그분들이 문제라고 그랬죠. 또 내등모에 또 하신 거니까. 물론 KPS 생명값이 이대로 끝날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어요. 단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월봉에서 5개월선만 밀고 내려오지 않고 끝나게 되면 다음 달에 또 떼요.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아직도 이렇게 보시면 엄연히 20선 위에 있죠. 물론 20주선 가격이 정확히 4,500원대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4,500원까지 밀릴 수가 있고 이번 달 종가상 내일까지 이렇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량거래 터지고 2주간 쉰 것뿐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국 화장품을 좀 보게 되면 얘가 얘가 상한가를 갔나요? 뭐가 가지? 자, 얘가 상한가를 갔죠. 이 친구도 제가 똑같이 지금 KPS 생명과학처럼 똑같이 얘기 드렸어요. 이때 날라갔으니 수급주선을 맞았으니 조정이 들어올 건데 단지 2주간 쉬었죠. 그리고 3주째 한 번 쉬고 날라간 거예요. 요 과정이 3주 걸렸어요. 3주. 뭔 얘기냐면 KPS 생명과학이 뛸지 안 뛸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주식은 싸죠. 내가 KPS 생명과학을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죠. 지금 우아할 때 사는 것도 아니고 완전 바닥을 치고 있고 월봉 5개월선 위에 있는 친구가 똑같이 한국 화장품하고 똑같아요. 어제 상한가 간 친구랑. 그러면 당연히 수급주선인 60주선을 맞고 떨어졌고 2주간 쉬고 이번 주도 쉬고 1월달 초에도 쉴 수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3주만 쉬고 그러니까 1월 중순쯤에 또 빵 때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데는 무서워하는 대한자리가 아니라 지금부터 한 달을 참고 사시면 돼요. 설사 물려도 여긴데 뭐 어디 가겠어. KPS 생명과학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죠. 물론 이 친구가 재무적으로 완벽하게 튼튼한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재무에 대한 리스크, 순간 지뢰밭은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에이프로젠처럼. 그런데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이 정도의 주가는 굉장히 싼 거고 또 하나 박자가 맞죠. 어떤 박자가 맞냐. 자, 이번 주를 만약에 써요. 물론 오늘에도 뛸 수 있긴 해요. 5선만 안 깨면. 만약에 오늘 못 뛰게 되면 떨어지겠지 뭐 여기까지. 그러면 정확히 2주 뒤에 다음 달 초, 다다음 달 초가 다음 달 초, 다음 달 중순이 되게 되면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냐면 중국에서 춘제기가 나오죠. 우리나라 설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약품이라는 게 화이자 같은 게 미리 들어가 있어요. 제 생각. 이런 코로나 관련 치료제가 들어가 있어야 이거를 잘 마무리한다는 거죠. 그럼 세력들이 띄우려면 이런 거 이슈로 띄우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저런 걸 알고 본다면 알았으니까 그냥 20주선만 깨지 마. 그럼 이런 친구들이 20주 찍는 자리가 3주째가 되게 되고 이 자리는 바로 다음 달 내년 초중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3주만 참았으면 금방 한국 화장품 제조가 날아갔듯이 빵 때렸듯이 이러한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잘 버텨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신에 본인이 만약에 내가 이런 데서 뇌동매매하는 바람에 5일선 깨면 손절하기로 했어. 그럼 무조건 손절해야죠. 우리는 KPS 생명과학을 여기서 사가지고 이 수익을 냈고 지금도 수익권인 거예요. 시장이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최초의 매수 타임이 좋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지만 본인이 또 여기서 쫓아가 샀다는 거는 KPS 생명과학을 욕할 게 아니라 또 내가 뇌동매매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은 당연히 손절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역시나 믿고 참고 버틸 수 있을 만한 자리들 이런 거는 반드시 찾는 게 좋죠. 자, 비슈월드 제약을 봅니다. 주봉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5억에서 뚫어주고 있죠. 자리가 좋은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20선 위에 있고 일봉에서 보면 역시나 21선 위에 있는 데다가 앞에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다시 뛸 확률이 굉장히 크죠. 얘네들만 그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좀 KPI 설명과를 좀 과하게 설명해서 그린 건데 다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죠. 지금 전부 다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고 KM제약 제가 처음에 일 때가 여기죠. 땡땡이 빵 때렸어요. 근데 어제가 두 번째 매수 타임이죠. 20선 안 깨고 있으니까. 자, 월봉에서 아직도 5개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있어요. 전부 다 수급주선인 60주선 맞고 떨어졌는데 이 현상은 화장품주도 다 이거 맞고 떨어지고 3주 만에 다 뛴 거예요. 어제 화장품주가 날라간 그러니까 지금 살펴보는 게 어제 화장품주가 떴다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12월 한 달 내내 지금 살펴보는 섹터가 화장품하고 제약주예요. 저는 제약주가 더 빨리 뛸 줄 알았어요. 근데 화장품이 떴는데 이 화장품들을 가만히 주봉을 보게 되면 지금 뛰기 전에 전부 다 60주선을 다 맞고 떨어졌어요. 한국화장품 제조, 연우, 코리아나, 토니모리까지 전부 다 최초의 60주선 맞고 떨어지고 2주 쉬고 날아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약주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60주선을 맞고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거예요. 그죠? 명문제약도 60선 근처 맞고 떨어졌고 KM제약도 60선 맞고 떨어졌고 동구바이오제약도 60선 맞고 떨어졌고 JW신약도 60선 맞고 떨어졌고 똑같죠. 차트가 다. 뭔 얘기냐면 가장 강력한 수급주선인 60주선을 전부 다 맞고 떨어졌다는 얘기는 조정권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딱 여기서 2주하고 3주만 참으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5개월선을 깨게 되면 당연히 추세가 깨지고 내가 한두 달 또 고생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냥 한두 달 끌고 가실 분들은 믿고 끌고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손절 칠 거면 5개월선 깰 때 손절하시면 돼요. 그런데 화장품주가 보여줬듯이 60주선을 자꾸 터치하고 나가는 애들은 다시 5개선 찍고 돌아 나갈 때 얘를 뚫어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럼 딱 2, 3주만 참았으면 화장품주처럼 상한가도 가고 날라가도 가고 이런 애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얘네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호가창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마요. 자리도 안 깼는데 주식이 내가 손절할 자리도 깨지 않고 있고 특히나 수익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하루 매일 보면서 무슨 이것저것 계속 때려보는 거. 그럼 사람이 지쳐요. 지치면 어떤 낭패를 겪게 되냐. 분명히 화장품주는 단 한 번도 제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깬 적이 없다고 했죠. 주봉에서 단 한 번도 추세를 이탈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멤버방에서 멤버님들한테 잉글로드랩을 잘 보고 있으라 했거든요. 이 친구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잉글로드랩은 단 한 번도 5주선을 이탈한 적이 없어요. 이때도 제가 추세가 좋다고 그랬고 굉장히 잘 보고 있으라 했죠. 어제 몇 프로가 갔냐? 19%가 갔어요. 얘만 간 게 아니죠. 선진뷰티사이언스도 정확하게 이 선 찍자마자 그냥 날아갔죠. 자, 그럼 뭔 얘기냐면 다른 우리가 보고 있는 제약주 중에 좋은 주식들도 역시나 아직도 깨야 될 자리 하나도 안 깨고 있는데 얘네들을 아주 며칠 동안 일봉에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이 공간 동안 하루 종일 만약에 호가창을 보고 있거나 자리를 깨지도 않았는데 야, 이날 6%나 떨어서 나 도저히 주식 못해 먹겠어. 팔아야지. 도저히 화장품이 누가 좋다고 그래 도대체. 자리도 깨지 않았는데 내가 파는 순간 그냥 상한가로 날아가 버렸죠. 그죠? 이 자리를 일봉에서 보려고 하지 말고 월봉하고 주봉에서 해석할 자리 되는 거예요. 월봉에서 저렇게 밀어내는 것 같아도 단 한 번도 5개월선을 안 깼죠. 일봉에서 이렇게 6%씩 미는 날이 있거든요. 이렇게 세력들이 한번 밀어요. 쫙 밀었을 때 한 번도 이 자리가 5개월선을 이탈한 적이 없어요. 뭔 얘기냐면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약주가 잘 안 움직인다고 그래서 물론 전 제약주가 뛸지 안 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이 가지셔야 돼요. 조화제약, 부강약품, 삼화제약, 신일제약, 유나이티드제약, KP생명과 비셔들제약, 제메파머는 많이 올라갔고 이제 얘는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못 샀기 때문에 이제 와서 오늘 같은 날 5선 찍고 또 올라갈 수 있긴 해요. 제일약품, 고려제약 얘네들이 일봉에서 며칠 안 움직인다고 자리도 깨지 않았는데 굳이 판단 얘기는 또 못 기다리는 거예요. 얘 팔고 지금 화장품주로 뛰가면 화장품주에 또 물리고 화장품주에 물리고 나서 봤더니 제약주가 뛰고 또 제약주 뛴다고 제약주로 쫓아갔더니 제약주 조정권에 또 물리고 또 화장품에 또 물리고 왔다 갔다 엇박자나서 볼일 다 보죠. 그러니까 저점에 샀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계좌가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믿고 참고 가만히 있는 게 주식에선 제일 좋은 거예요. 이해하셨죠?